자, 이번에는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치 그래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오즈로에이션입니다. 그 상대적인 비교 값인데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는 우리가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연속 변수가 아니고요. 범중 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통계 분석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실제로는 기계학습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기계학습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통계 분석화에서 쓸 때와 기계학습에서 즉 데이터 마이닝이나 그 예측 모델에서 쓸 때, 분류 모델에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자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제 통계에서 쓸 때는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 소량일 경우에 보통 쓰니까요. 데이터를 소량일 때 쓰면서 우리가 가설 검정 기법을 이용해서 이 변수들 간에 어떤 게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오즈 레이셔를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주로 이제 설명 모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설명 모델보다는 분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지그더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는 모델을 쓰는데도 통계적 관점에서 쓸 때와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쓸 때가 좀 틀리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서 분류 모델로 쓰이고요. 통계에서는 분류 모델보다는 이 설명 모델로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설명 모델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조직 몰입이라는 연속 변수가 이지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 변수 중에서도 범정 변수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y 값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0과 1로, 그래서 분류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0과 1로 이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 값이 0 아니면 1로 돼 있어요. 그죠? 이 중간 값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값을 가져야 두 변수가 수치형 변수일 때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만 이 값을 선형 회귀 분석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극단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형 회귀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짓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지스 회귀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통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값을 로지스로 변경을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반응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로지스틱 반응 함수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확률 값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값을 변환시켜 줄 때 로지스틱 반응 함수를 이용해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value 값을 0에서 1 사이로 바꿔주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귀 계수 값이죠. 이 회귀 계수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연 지수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요걸 이제 로지스틱 반응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오즈레이션입니다. 오즈레이션. 오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율하고 틀리다고 배웠죠. 그죠? 일반적인 확률에서 나오는 이제 비율은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오즈레이션은 상대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남성 대비 여성 하면은 각각의 값을 우리가 분모 분자로 갖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높으냐 낮으냐를 보는데 기준이 이 두 개 값이 똑같으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보다 크면 A가 더 높다. 1보다 작으면 B가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오즈레이션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되는 방법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요 값을 찾는 건데 요 값을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로짓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런 오졸 함수, 로짓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 처리를 해주고 결국은 이렇게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지스틱 반응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S자 모양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런 식을 나타내지만은 결국은 요 값이 중요합니다. 이 값이. 그래서 exponential b라는 게 하는데 결국 이제 요겁니다. 요 값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이게 상대적 비율 값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직 의도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몇 배가 더 높으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이 높은 사람은 이직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0과 1을 우리가 기준점을 뭔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직 의도가 1을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직 의도가 더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이스먼트가 우리가 이직 의도가 없음이 베이스먼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문제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직 의도가 없음 있음인데요. 베이스먼트가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없음이 0이고요. 있음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직 의도가 있음의 비율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이 두 개가 똑같으면 1이고요. 1보다 크면 우리가 이직 의도가 더 있다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 이직 의도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직 의도에 따라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신체적 건강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직 의도가 더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직 의도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7배나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7배나 더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상대적인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패키지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요. 우리 회귀 분석에서 지난번에 작업했던 내용을 불러 갖고 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우리 라이브러리까지 갖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dyverse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tidymodels, 그 다음에 rstatics, 그 다음에 schema 이렇게 갖고 오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데이터는 우리 logistic regression에서 LR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d.csv 하고요. 파일 15번에 lr.cs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lr.tv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ad.csv에서 15번에 lr.csv 파일 갖고 오고 컬럼 네임 true로 해주고요. 이렇게 우리 무응답치 그 다음에 local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요. 우리 여기서 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우리 종속 변수가 yes, no로 이루어진 우리 범정 변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우리가 연속 변수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범정 변수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테이트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뮤테이트 if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캐릭터 형식이 있으면, 캐릭터가 있으면 as factor로 바꿔주고요. 두 개의 변수가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우리가 불러다가 팩터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하나는 이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트 해주고요. 이직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exp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p 변수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레벨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레벨은 두 개입니다. 근데 1과 2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0과 1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0인 거와 1인 레벨. 그 다음에 레이블스를 처리해 주고요. 레이블은 우리가 값을 적어주죠. 하나는 우리가 no, 경험이 없는, 이직 경험이 없었다. 또 하나는 이제 yes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한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yes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트를 하나 더 해주고요. 또 하나는 chun에서 1000입니다. 이직 경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직을 할 의향이 있다, 없답니다. 팩터 처리해주고요. 1000이라는 변수를 갖고 와서 레벨스 해주고요. 값은 0과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벨스 해주고요. 레이블로 해주고 레이블 값은 우리가 똑같이 no, 이직 의향이 없는 사람 또는 이직 의향이 있으면 yes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데이터 이제 처리가 끝났으니까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str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총 100개 행이 있고요. 5개 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y, psy, 그 다음에 cmmt, 그 다음에 e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우리가 점수 값으로 되어 있고요. 수치형 변수로 되어 있고 밑에 두 가지는 이제 팩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가 팩터로 되어 있네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볼게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려면은 데이터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우리가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이번에는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이거는 다시 종료하고, 자, 우리 데이터를 갖고 와서요. 우리 스킴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스킴을 이용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베리어블, 팩터 베리어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뉴메릭 베리어블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get 우리 summary states라는 게 있었죠. get summary states를 이용해서 보는데 모든 변수를 다 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아니면 get summary states는 우리가 연속 수치형 변수만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수치형 변수만 볼 때는 여기다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tate 해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형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평균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도 한번 찍어 볼게요. 우리 연속 변수 간에 수치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만 보면 되니까요. 우리가 몇 개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점도입니다. 산점도는
페어스를 이용해서 본다 그랬죠. 페어스 해주고요. 우리 물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들을 다 넣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우리가 다 집어넣는데 우리는 연속 변수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hy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를 이용하고요. psy 더하기 그 다음에 cmmt 이렇게 세 가지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LRTB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산점도를 전체적으로 뿌려보면 이 세 가지 연속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전체적인 스캐터 플롯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분석 돌리는 방법을 해볼게요. 그럼 결과를 저장해야 되니까 lr.pc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회계 분석은 lm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glm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똑같이 방법은 1000 해서 리스폰스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를 써주고요. 물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설명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phy 더하기 psy 더하기 cmmt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경험이 있는 exp 해서 여기 보면은 범종 변수까지 다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우리가 yes, no의 결과 변수가 yes, n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famil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속성을 이용해서 family의 속성을 binomial이라고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binomial이라는 건 이제 두 개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lr_tb로 설정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돼서 값이 저장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lrpc라는 거를 실행해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보다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썸머리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리 해주고요. lr_pit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에피션트 값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RC 값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tidy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tidy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stimate 값하고 standard, statistic, p-value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값이 0.05보다 큰 값을 고르면 됩니다. 큰 값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개네요. 그죠? cmmt하고 그 다음에 expression, experience, 그리고 경험이죠. 그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있는 사람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05보다 이제 작은 게 의미가 있다고 봤으니까 요 두 가지네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리 조직 몰입이라는 변수 하나하고 CMMT라는 변수 하나하고 이전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사결정, 중요한 이제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즈 레이셔라는 겁니다. 오즈 레이셔. 오즈 레이셔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 비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직 의도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사람이 몇 배 더 영향력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즈 레이셔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결과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즈 레이셔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그죠? 우리 전체적인 설명력을 볼 때는 글랜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죠.
자, 전체적인 설명력입니다. 그러면은 설명력에서 쭉 나와 있죠. ARC 값하고 로그 값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오즈 레이셔를 계산하는 겁니다. 오즈 레이셔. 자, 오즈 레이셔를 계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회계 분석에서 우리가 선형 회계 분석에서는 표준화된 베타 값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베타 값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어느 변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로지스트 회계 분석에서는 오즈 레이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즈 레이셔 값을 갖고 오는데 실제로는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타이드 모델, 우리가 조금 전에 타이드 모델을 했죠. 이 타이드 모델 옆에 우리가 오즈 값을 같이 붙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타이드 모델을 통해서 핏을 불러 갖고 왔죠. 그죠? 불러 갖고 오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추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뮤테이트 오즈로 연결해서 새로운 변수 오즈라는 걸 만들어 주고요. 이 오즈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exponential 하고요. 그 다음에 coefficient 값 중에서 우리가 LR 핏의 coefficient 값을 쓰면 됩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쳐보면은 자, 이렇게 쳐보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두 개가 연결이 돼서요.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보면은 요 코에피션트 값들이 이렇게 나오죠. 요 값들을 요 옆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뮤테이트 값을 이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여진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값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죠? 여기 p-밸류 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나오고요. 이 두 가지 값에서 커미트먼트하고 experience 값이 의미가 있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여기 yes, no를 봐야 됩니다. 0하고 1. no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로지스트 회계 분석에서는 이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 즉 이직할 의도가 없는 사람이 이직할 의도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값들이 얼마만큼 더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입니다. 몇 배 정도 더 차이가 나느냐는 건데요. 경험이 yes라고 있는 사람은 이직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사람은 이직 의도가 yes일 확률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7.6배나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높은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직 의도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7.6배나 더 높다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높다라는 게 뭐가 높다라는 말이냐면은, 이직 의도할 의향이, yes라고 말할 의향이 7.6배나 더 높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조직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0.547이죠. 오즈 레이셔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에 가까울수록 yes다, no다가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값들은 0.945, 0.937은 거의 1에 가깝죠.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구분이 거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여기 보면 0.547이라는 말은 조직 몰입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no에 비해서 yes일 확률이 우리가 0.547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로지스트 회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나중에 통계 이론 수업에서 좀 더 배우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모델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통계 특강이 데이터 마이닝 특강이 있을 텐데 데이터 마이닝 특강에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설명 변수가 아니고 예측 모델로 써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그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트 회계 분석, 즉
프레딕션 모델, 즉 예측 모델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기업에서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조직 몰입과 이직 경험으로 나타났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니피컨트 값이 우리가 0.05보다 작은 걸 골라야 되죠. 그래서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체적 건강하고 우리가 심리적 건강은 우리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그니피컨트가 작은 요 두 개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지고 요겁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오즈 레이셔입니다. 이게 1보다 작으냐 높으냐죠. 그래서 조직 몰입합이 높으면 이직 의도가 1보다 적어지니까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이직 경험이 있으면 반대로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직 의도가 몇 배나 7.6이니까 7.6배나 더 높아지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